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장마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시장 분위기가 완만하게 상승세로 진행이 되다가 일단 오늘자에서 약간이지만 소강 상태에 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코스피 증시는 뭐 상대적으로 약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자에서는 코스닥보다 더 강한 형태를 보였는데 현재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렇진 않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약간 소화하는 과정들의 시간이 좀 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 어떤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오늘 좀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막 거침없는 급등 그런 흐름들은 쉽지 않다고 말씀을 이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죠. 완만하게 소화하고 또 소화하는 과정이 끝나면 뭐 다음 주인가요? 다음 25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또 북한이 핵실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살짝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 이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컸을 때랑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시장에선 지정학적 리스크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증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우리 증시 말고 이제 해외 증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프랑스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극우파와 극좌 중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럽 증시는 최근에 변동성을 조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은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가 큰 폭의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상승이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거 정도는 hin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프랑스 기업에서 극우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뭐든지 극쪽은 안 좋은 거예요, 힘들. 물론 우리 힘들 정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극들 있잖아요. 극우, 극좌 이런 것들은 뭐 어디 가든 좋지 못합니다. 물론 듣기 좋은 말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프랑스에서는 극우 대 극좌가 지금 붙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해외의 정치 상황까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제 보통 유럽 같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를 싫어합니다. 좌 정권들이 그동안 잡아왔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권들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올랑드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4%대까지 박근혜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우가 아니라 극우가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브렉시트라는 카드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고 뭐 뿐만 아니라 뭐 기타 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다 뭐 지금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유로존에서 EU에서 탈퇴를 할 것이다. 탈퇴를 해야 된다. 자국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변동성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극우가 되든 극좌가 되든 간에 만약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가 영국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유럽연합의 탈퇴가 바로 가시화가 될 수 있고 이탈리아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EU가 쪼개지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영국과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해서 아마도 다음 주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들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주가 변동성이 있으면 다 매수 찬스예요.
왜냐면 그게 기조를 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마치 북한이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정도였던 리스크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나 뭐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 관점, 내 중기 관점에서는 만약 그런 일로 주가가 흔들린다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라고요.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대북 리스크가 불거져서 주가가 빠진다면 매수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꼭 하십시오. 자, 오늘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매매 복귀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매매한 게 아침에 크라운 혜태홀딩스를 1반, 2반, 5반, 8반, 11반이 매수했어요. 5개 반이 매수하고 넘어온 종목 있죠?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제가 조금 일찍 보내드린 종목입니다. 문자를 그죠? 이때 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시 아마 반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넘어서 문자 보내드렸죠. 2시 넘어서 문자 보내드렸는데, 회원들이 왜 이렇게 빨리 줬냐라고 해서, 이제 바닥이 거의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는 좀 종가 관리가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드렸다. 그래서 천천히 매매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1시간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가의 관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끝났고요. 다음에 오늘자에서 오전에 바로 한 5%가 시세가 또 나버렸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매수하고 나서 그죠? 비싸게 잡아도 오늘 아침에 한 7% 가까이 파동이 꽉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침에 당연히 팔아야 되고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수익 주는데 안 팔면 안 되고 당연히 파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형들이 좀 더 지켜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비중 반을 날렸든 60%를 날렸든 70%를 날렸든 간에 이제 나머지는 좀 봤을 텐데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본전가에서 카트해라고 했습니다. 본전가가 뭐 비싸게 잡으신 분들도 이렇게 잡았을 거니까, 그죠? 요 안에서 그냥 다 나머지도 청산이다. 그렇게 좀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 근데 이거는 제가 오후장에 오늘 또 들어갔죠. 여기서 재편입 들어갔습니다. 이거 매매했던 반들은 오늘 바로 또 3%가 나왔어요. 사자마자 해서 오늘 2번 공략한 건데 뭐 반만 팔고 반은 내일 보자고 했으니까 내일 올라오면 나머지 다 청산하는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내일 저 한번 강한 시세를 들어올릴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일단 뭐 분위기 봅시다. 뭐 반은 팔아놓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혜태홀딩스는 효자죠. 2번 수익을 줬으니까. 자, 그렇게 오늘 혜태홀딩스 매매를 좀 해봤고, 진짜 이걸 2.6%로 기록해놨네. 매매. 시세가 이렇게 난 종목을. 우리 기록관이 아무튼 간에 보수적이에요, 되게. 그죠? 힘들은 아무튼 저희만큼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기록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힘들. 완전히 보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네. 2.6%더 났을 텐데. 그죠? 아무튼 간에. 오케이. 넘어갑시다. 3반, 4반, 6반, 8반이 오늘 인콘 매매했죠? 인콘. 자, 인콘은 어저께 잡고 넘어온 종목입니다. 어저께 3시 제가 넘어서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꽉가강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했고, 종가가 관리가 들어왔죠. 종가가 한 2%가 떠서 끝났어요. 그래서 거의 뭐 3%를 종가 기준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어저께 뭐 매도를 빠르게 다 매도했다, 자기는 차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음 날로 갖고 넘어가셔도 된다 있으니까 그냥 갖고 넘어가신 분들이 다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시 매수가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저께 매도하신 분들은 또 사면 돼요. 그죠? 제가 매수하고 나서 3%가 종가물을 바로 나버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익을 하시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짧아서 종가에 떠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내일로 넘겨도 상관없죠. 그죠? 근데 마침 오늘째 또 내려서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어저께 매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 매수 기회를 또 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장중에
이 몇 프로짜리입니까? 3.7%짜리 양봉이 꽉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매수, 3% 목표치가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충분히 đạt을 차익 기회를 이렇게 꽉꽉강 해서 얼마까지 가서 22,700원까지 시세가 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코는 뭐 흐름 좋았고요. 인코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물론 반이 계속 바뀌니까 똑같은 반이 계속 인코를 매매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인코는 한 네다섯 번 매매했어요. 그래서 인콘 들어가서 손실 본 적 없죠. 완전히 뽕을 뽑는 겁니다. 인콘도 저희가 그동안 올라오면서 계속 해먹었으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해먹은 거니까 인콘은 우리한테 효자입니다. 인콘은 다들 알다시피 방준혁 의장이 갖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5월 첫째 주 5월 8일인가요? 넷마블이 상장을 합니다. 네, 상장을 하기 때문에 방준영 의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득을 보게 될 텐데 보시면은 이 회사가 방준혁이 지분을 35%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가가 무슨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방준혁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세가 그 뭡니까 넷마블 상장 전까지는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넷마블이 상장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인코는 이제 급락이에요. 급락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다. 뭐 함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이 오늘 죽였죠. 대한광통신은 1반, 7반, 9반, 소액반이 매매한 종목입니다. 아, 참, 오늘 내가, 네, 여기서 대한부터 하자. 대한광통신. 제가 앞으로 이제 매매하는 요령 계속 설명드릴 건데, 뭐, 지겨워도 계속 할게요. 님들이 제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들 하시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샀습니다. 형님들 너무 이제 올려치는 게 너무 올려치시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올려치세요. 적당히 하셔야지. 그죠? 물론 물량이 좀 얇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로 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3%씩 위로 치고 올려치면 안 돼요. 눌리면 사라고 또 너무 올려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매수하고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뭐 시장이 알다시피 막 종목들이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화려하진 않다. 그래서 화려해야 뭐 종목을 제가 뭐 10종목이라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뭐 종목을 많이 분산시켜 드릴 텐데 지금은 소수 그룹핑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다 보니까 이제 반별로 좀 겹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요즘에 또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따라가지 마세요. 적당히 이제 제가 감안해서는 봅니다만 너무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눌리잖아. 그죠? 위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늦게 사는 경우에는 기다리면 다시 밑에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에 사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렸어요. 꼭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건 대한광통이 어저께 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꽝꽝꽝 이렇게 매매를 했죠.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넘어온 종목인데 종가에 관리가 들어왔죠. 꽝하고 이제 거의 2.4%짜리 종가 관리 들어온 다음에 오늘 아침에 과가강 하면서 완전히 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13%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우리 기록가는 오늘 몇 프로씩 났다고 했나요?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낮겠죠. 해서 오늘 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저희가 제시하는 목표가에 걸어두시고 제가 오늘 아까 장중에 채팅창 적어놨는데 초보자는 목표가에 그냥 차익하시고 준초보자, 초중보자, 그러니까 아직 나는 초보인데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70% 차익하시고 나머지 30%는 조금 더 수익을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중급자다라고 한다면은 첫 목표가에서 뭐 한 60%, 5, 60%만 챙겨놓고 나머지 40%, 50%는 흐름 보면서 그죠? 수익 극대화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중수 이상, 약간 이제 선수다, 고수다. 우리 힘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 부류가 다 있어요. 완전 초보자도 있고, 초중보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급자도 있고,
완전히 뭐 매매꾼도 있고 다 섞여 있겠죠. 근데 나는 중급자 이상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가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제가 제시하는 매도가가 무슨 뭐 큰 의미입니까? 수익 나는 우리 제가 수익을 제한하는 건데, 그죠? 안전하게 수익 챙기기 위해서 매도가를 제시해 드리는 거지. 그 호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내지는 제가 말씀드린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항상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초보자가 다수 있을 거니까 초보자들은 제가 제시하는 흐름에서 매매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약간씩 매매의 변칙, 매도의 어떤 흐름을 변칙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에 사야 되고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 됩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리딩을 10년 우리 힘들가 10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왔는데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호가를 왜곡시키는 것만큼 제가 너무 쪽팔리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없어요. 왜냐면 흐름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영리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초보자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다수 있어서 그런지 좀 의심되는 게, 약간 자산이 크신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이 약간 위로 올려치고 밑으로 팔아버리고 그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 리딩 받으면서 매매하던 그 그룹 팀들이 있었어요. 제 추천주를 가지고 팀이 해버렸다고 아예. 그러니까 혹시 그런 애들이 또 요즘에 희한하게 또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옛날에는 뭐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내용 받아 적어, 제가 쓰는 그 뭐예요, 전략이라든지 제가 쓰는 투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바꿔서 자기가 쓴 것처럼 하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좀 갑자기 좀 세지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도하고 나서 갑자기 밑으로 막 수급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데, 아무튼 뭐 제가 영리하게 한번 오늘부터 좀 또 매도도 또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뭐 영리하게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오늘 대한광통신도 오늘 수익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오션브릿지도 좋았죠. 오션브릿지도 7반, 9반, 10반이 매매한 종목입니다. 자, 오션브릿지도 오늘 어저께 오후장에 사고 넘어와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샀죠. 사고 넘어와서 오늘 여기서 더 사라고 그랬죠. 더 사가지고 이렇게 단가 맞춰가지고, 그죠? 이렇게 올라와서 3% 시세가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되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은 다 팔아버리시고,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 5%까지 급등했으니까 매수가 대비 한 6% 가까이 급등한 거죠. 6% 정도. 그래서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 뭐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3%의 시세에 마감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예요? 큐리언트나 한세실 어저께 우리 단기반 다 청산했던 종목 있잖아요. 스윙반은 오늘 팔았죠. 오늘 시세 났죠. 그러니까 스윙 종목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어제 두 종목은 제가 스윙반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종목이 다 시세가 나와서 매도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제가 사인드린 종목들 중에서 최소 50% 정도는 끌고 가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사실. 가져가면 좀 더 보유하면 수익 나는 종목들인데, 단기반은 근데 너무 오래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청산하고 새로운 거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다 카트 해버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들 매매하고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님들이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2반, 5반, 6반이 대원미디어를 매매했고요. 대원미디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원미디어가 이제 어저께 종가물에 매수하고 오늘 아침에 7,700 초반권에서 한 번 더 사서 단가가 이렇게 맞춰져 있었겠죠.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었는데, 뭐 많이 난 건 아니고 한 뭐 1, 2% 정도 시세가 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원미디어 보면서 참 미리 말씀 일부러 드렸거든요. 오후장에 이 종목은 내일로 가져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장에 현금화 이제 각자 하세요라고 이제 제가 1시
40분 정도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형님들이 밑으로 이렇게 까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조금 그렇죠. 이 종목이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 까버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형님들이 이렇게 까버리시면은 이때 꼭 팔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이 많이 스러워요. 여기 지금 안 팔면 우리 죽어. 이 말로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안 가져갈 거니까 형님들이 천천히 이렇게 매도하세요. 이 흐름에서 이 문자를 보내드린 건데 이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좀 큰 손들이 몇이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까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거침없이 밑으로 까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늦었어도 본전에선 까야 됩니다. 수익 실현을 안 한다고 치고, 그죠? 이렇게 됐으면 본전에서 까야 돼. 좀 살짝 리바운드 나올 때 이용해서 그냥 다 까버려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내일로 오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 제가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이 어제 제가 이번 주부터 많이 그걸 느끼고 있는데, 제가 12시 반 정도에 형님들한테 오늘 이 종목들은 보유할 생각이고 이 종목들은 그냥 오늘 종가 안에 다 청산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호가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이런 거 일환이고, 매도 왔을 때 문자를 안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거의 일환이에요. 형님들이 문자를 제가 보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매수는 잘했잖아. 근데 매도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 안에 청산하는 거 우리 힘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냥 팔면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들은 오늘 제가 끌고 가지 않는구나 해서 이제 청산하면 되는데, 이제 힘들이 그거를 꼭 문자로 받고 싶다는 분들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데,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문자 보면 뭔가 지금 팔아야 될 것 같고, 그죠? 당장 팔아야 되지 않으면 뭔가 종목이 급락할 것 같고, 사실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어떻게 제어해야 될지 계속 이제 저의 고민인데요. 반을 쪼갠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죠. 한 반에 묶어놓으면 이거보다 호가가 훨씬 심할 테니까 반을 많이 나눠 놓은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인원을 분산해 놓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우리 해임들도 인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12시 반 정도에 오늘 이 종목은 내일로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해임들이 지금 당장 안 팔면 난리 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금화를 차분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주초까지 또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게임들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면은 제가 대책을 좀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힘들이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매도한 종목이 그래서 아무튼 대원미디어는 한 1, 2%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거를 그냥 본전 처리했다고 기록을 해놨고요. 휴원스 글로벌도 마찬가지였어요. 휴원스 글로벌. 자, 이 종목도 제가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매수하고 넘어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좀 더 샀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맞춰져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맞춰져 있었는데 1시 반 넘어서 이제 이 종목도 그냥 보유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래도 아까 그 대원미디어보다는 좀 더 약하긴 했는데, 이 말씀드리고 나서 물량들이 조금 우리 해임들이 밑으로 때려 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약간 리바운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현금하면 됩니다. 그럼 뭐 본전 전후잖아, 그죠? 해서 이렇게 청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밑으로 제가 까자는 게 정말 안 좋아서 깐다기보다는 오후장에 더 좋은 종목을 매매하자는 의미고, 시간대 여유를 제가 더 충분히 드릴게요. 12시 반이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 이후에 매도를 왔다 갔다 할 때 이용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매매들을 내일부터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결정을 사실 좀 더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냥 미리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12시 반에. 그래야 우리의 수급이 시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대응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손실 본 거는 없어요. 이거 뭐야, 휴원스 글로벌 하나
거의 뭐 본전 전후 내지는 조금 마이너스에서 깐 거, 그죠? 그 정도 수준이고, 오늘 대부분 다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빠져서 내일로 오버해라 했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 뭐 내일로 오버하시면 됩니다. 내일 한번 대응을 마저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장의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우리 힘들이 물어보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린다고 했고, 또 하나 종가의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을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과거에 많이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형들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극대화 같은 경우는 초보자는 극대화를 하지 마세요. 초보자가 뭐 극대화입니까? 아직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 수익이 극대 안 해도 다 돈 법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매매로 수익 극대화 굳이 안 하셔도 꾸준하게 돈 벌어요. 매일 3%씩만 벌어도 힘들 그게 얼마입니까? 제가 1%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1%가 정말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종목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오늘 당일 제가 만들어드리는 구성해드린 포트폴리오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휴원스 글로벌을 매매했다 오늘 한 종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션 브릿지를 매매했다. 예를 들어 두 종목. 그 다음에 대한광통식을 매매했다. 세 종목. 오늘 만약에 이렇게 세 종목을 매매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아까 뭐였어요? 다 빠져있냐? 자, 대한광통신은 수익이 났겠죠. 그죠? 대한광통신 수익이 났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오션브릿지도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뭐예요?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본전 내진 소폭 마이너스에서 깎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당일의 포트폴리오의 어떤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수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2천만 원이다. 내 자산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제시하는 비중대로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제시하는 비중대로 매매하기는 자산이 작은데 그러면 좀 더 높여서 매매를 하겠죠. 뭐 한 종목에 뭐 한 번 배팅, 한 번 매매할 때 15%씩 산다. 내지는 10%씩 매수한다. 그래서 오늘 뭐 휴원스 글로벌은 비중을 뭐 30% 샀다. 그죠? 그래서 본전에 깐 거고.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은 15% 샀는데 오늘 한 6% 먹었다. 그러면은 6% 아니요. 3% 먹었다 치자고요. 초보자니까. 자, 3% 먹었다. 그래서 오늘 3% 수익이 났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아까 설명한 게 오션브릿지였잖아요. 오션브릿지 오늘 15%, 15% 30% 비중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3% 수익 났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고. 오늘 오션브릿지로 3%, 30%에서 3%니까 회원들이 비중 30%를 매수해서 3%가 수익 나면 계좌 수익은 몇 프로가 살까요? 3분의 1이죠? 그죠? 거의 1%예요. 그러면 오션브릿지로 인해서 우리 회원님은 오늘 1%의 수익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뭡니까? 대한광통신 가지고 15% 비중 1차에 샀다 이거야. 그래서 수익이 나서 3% 수익으로 끝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죠? 한 0.5% 정도 계좌 수익이 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1.5% 수익 났네요. 거기에서 아까 저 뭡니까? 휴원스 글로벌 가지고 손실을 봤다. 본전가 내지는 소폭 손실을 깠다. 비중 30% 샀는데 까졌다. 라고 하면은 조금 0.2% 그죠? 계좌 손실 봤을 수 있죠. 0.2%, 0.3%. 그러면 오늘 한 1% 넘게 수익 난 거잖아요. 계좌 수익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씩 모으잖아요. 1% 매일 1%
매일 1%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어떨 때는 1.5%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0.5%, 내지는 어떨 때는 본전, 내지는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을 이제 매매해 보셨으면 확률적으로 마이너스 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아실 거고, 당일로 봤을 때. 종목에 마이너스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트로, 당일 포트로 마이너스 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럼 이 1%가 누적돼서 20일이 지나잖아요. 매매일수 한 달이니까 20일이니까. 그럼 20%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거는 전반적인 우리가 기록하는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통으로 보는 거고요. 통으로 더 안정적 펀드처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자산이 작으신 분들은 좀 더 수익률이 더 많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자산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산이 크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500만 원 사는데 500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 산다. 5천만 원 사면 안 돼.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을 나눠서 종목을 분산해야 돼요. 호가 왜곡 생기고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산이 크신 분들은 이제 제가 제시하는 비중대로 매매를 하시되, 이제 금액도 그거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자산이 크신 분들 좀 줄여서 매매해야 되는 거고, 자산이 이제 너무 작으신 분들 좀 높여서 매매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매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 수익만 내도 이 정도의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수익 극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 폭이 더 커지겠죠. 아까 1%라고 말씀드렸는데 1%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루에 만약에 1%를 1.5%로만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내가 평균 1%인데 평균 1.5%로 만들면 50%의 성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간 기준 20% 날 수 있는 거를 월간 기준 30%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조금 더 선수급이 돼서 수익 극대화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평균 2%, 2.5%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형님들 흔히 수익률 대회에서 보시면은 뭐 월간 기준으로 뭐 50%, 100% 이렇게 내는 사람들 봤죠? 그죠? 그게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그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럼 더블씩 나는 겁니다, 한 달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팅도 약간 배팅 성향이 좀 다르죠. 요거는 되겠다 싶은 거는 좀 더 세게 배팅하고. 근데 우리 힘들 그 단계가 갈 단계는 아니에요. 초보자들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배팅 비중의 변화는 가져가지 마라. 일단은 지금 고정 배팅으로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배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거 부분을 힘들이 염두를 하시고 매매하시고요. 수익 극대화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처음엔. 근데 이제 매매를 좀 하다 보면 내가 수익 극대화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죠? 수익 극대화를 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령들은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원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이거 그어놓으라고 그랬잖아, 님들. 그어놓으시라고. 깨지는지 보라고. 본인 매수가 그어놓으시고, 수평선 그어놓으시고, 이거 선 그어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가장 힘들이 알 수 있는 시그널은 뭡니까? 수익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 수익 났을 때 챙기지 않는 게 수익 극대화 아니에요. 수익 났을 때 챙겨놓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극대화예요. 그러면 이 기준점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상단 밴드를 지지받고 있다든지, 그죠? 오늘 상단 밴드를 지지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더 가겠죠, 위로. 가겠다라는,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갈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근데 상단 밴드 지지받다 다시 내려와. 여기서 상단 저항을 맞고 계속 놀아. 그럼 아무래도 계속 저항으로 이 상단 자리를 계속 넘어가지 못하고 저항으로 삼고 있으면 주가가 좋지는 못하겠죠. 그죠? 내지는 중단에서 내지는 하단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해.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하단부까지. 내지는 하단 이탈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여기서 이탈해서 안 좋죠. 이제 저항이 되니까 위로 가면. 예를 들어서 오늘 대한광통신을 볼까요?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초보자들은 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수익 극대화가 무슨 필요합니까? 수익 내서 챙기는 것도 못하는데 챙겨야지. 그죠? 사자마자 3% 4% 수익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팔았어. 극대화를 해야 돼. 자, 일단 아침에 선을 그어 놓으시라고, 제가 그어 놓으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죠? 이 종목이 오늘자에서 보면은 이게 음봉이었으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도치 캔들로 끝났어요. 도치로 하면서 위아래를 만들어냈죠. 살려냈죠. 그러면서 쭉쭉쭉 밀려왔는데 하단부 받고 다시 지지받고 튑니다. 여기서 만약에 흐지부지 올라왔다면 더 줄여야 돼요. 힘들. 그러겠죠? 흐지부지 뭐 상승의 강도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약해. 그냥 힘이. 그러면 좀 더 줄여야 돼. 왜? 오늘자 양봉 나서 상단에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가가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서 차익했다 이거야. 앞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수익 나니까. 근데 꽝 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수익 극대화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가다가 바로 꺾였어요. 그죠? 5분봉 캔들이 오늘 고점입니다. 오늘 고점이야. 이럴 때 어떻게 돼? 이럴 때 수익 극대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본인의 매수가 그어놔. 본인의 매수가 하나 그어놓으라 그랬죠. 여기 깨지면 안 돼. 일단 오늘 하단도 하단보다 한참 아래고, 그리고 나서 하단 지지 받고 있네.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이 어떻게 찔끔찔끔 허접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좀 더 줄이면 되는 거지. 그죠? 좀 더 줄인다라는 개념이 수익권이잖아요. 좀 더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꽝 차고 나온다. 어떻게 해? 극대화 해야죠.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그죠? 이런 게 극대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때? 그럼, 그래서 꽝꽝 차고 나가면 바로 꽝꽝 차고 나가서 10%가 나와버립니다. 저희가 10% 이상 수익 나오면 문자 다 보내드리잖아. 수익 실현 하시라고 다. 전량 매도 하세요라고 문자 이래서 문자 보내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어떤 걸 볼까요? 자, 대원 미디어를 한번 볼게요.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가 이렇게 오늘 5분봉 캔들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서 우리 매수가가 어제 사고 오늘 아침에 여기 샀으니까 여기 맞춰졌겠죠. 가운데 정도에. 그죠? 우리 매수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 흐름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거죠. 오늘 음봉으로 위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 아래에서 시작해서 꽝 때렸는데 안 좋잖아. 그죠? 근데 이걸 비집고 올라왔어요.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위에 뚜껑이 지지받아줘야지. 위에 뚜껑을. 그죠? 지지받아줘야 되고, 자, 저항이 어디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항은 전일 종가 내지는 고가가 저항이겠죠. 이 자리는 무조건 전일 저가보다 아래쪽에 시작했으니까, 전일 종가보다 아래쪽에 시작했으니까 저항은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전일 종가부터 전일 고가 사이에서 저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항은 매도하는 자리예요. 저항이라고 하면 매도를 해줘야 되는 자리다. 근데 제가 회원들한테 분할 매도를 다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 제가 괜히 흐름을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영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 전략대로만 한다. 나는 그런 어떤 선수가 아니 초보자니까 전략대로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이제 어저께 해서 이제 단가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도 흐름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 버텨내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오늘 신고가가 여긴데 전일 고가가 여긴데 거기를 끌고 내면서 지금 벗겨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쳤으면 시세가 낮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찰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시세가 꽝 위로 나와야 돼. 세게. 어설퍼요. 뭔가 모르게. 이게 좀 약해 보이죠? 양봉의 힘이 거래가 실려 나오지도 않고 뭔가 위로 세게 치지도 않고 이러면서 갈 듯 말 듯만 하다가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쳤네요. 그죠? 조금 더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흐지부지.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여기서 이제 무슨 사인 드린 거냐면 여기서 이제 갈 자리에서 한 번에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청산해 버립시다. 이 종목은. 힘이 아주 강한 힘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약하단 느낌이죠. 뭔가 힘 느끼시기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건 스펙타클하게 그냥 콱 쳐 거래감을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야 되는데 약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좀 빠지는 게 유리한 거, 비중을 줄이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힘들이 밑으로 때려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응? 좀 줄여 나가라는 의미였는데 근데 뭐 밑으로 후려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거 제어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뭐 손실 보고 나오진 않을 종목이니까 다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션브릿지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였어요. 오션브릿지도
오션 브릿지도 이것도 흐지부지 약한 흐름이잖아요. 가려면 오전장에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꽝꽝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좋죠. 그죠? 이런 식의 강도면은 오늘 수급대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얘도 흐지부지로 약했기 때문에 약하게 꾸역꾸역 올라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한테 초보자분들 내지는 바쁘신 분들 그냥 전량 팔아버리세요. 이렇게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는 분들만 오늘 오후장까지 보세요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약간 너무 이 종목이 강했던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나는 초보자다. 다 팔면 되는 거고. 나 매매를 할 수 있다라면 기준점이 본인의 매수가만 딱 기준점 거놓고 여기서 수익 실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수익 실현 해놔야 안전하게 보는 거지. 그리고 매매 강도도 약하잖아. 하지만 이 종목이 이제 흐름 내진 패턴상 어떤 뭐 오후장이라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수익 극대화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항상 그어놓는 습관 먼저 하세요. 저항대가 어딘지 확인해 놓으시고 저항자리를 뚫어내는 힘의 강도에 따라서 좀 극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현금화를 좀 더 해놓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근데 아직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다수가 분명히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극대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극대화하지 않아도 다 돈 법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계좌 수익 1% 먹을 것이냐 2% 먹을 것이냐 1.5% 먹을 것이냐 평균적으로 자기 실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최소 1%는 나온다고 우리 어떤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매매를 잘하면 한 1.5% 1.3% 거의 조금 한 30% 1.1%와 1.3%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30%의 성과 차이입니다. 그죠? 1.5%까지 끌어올리면 초보자보다 50%의 성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나는 진짜 매매를 잘하는 선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2% 정도 수준하면 초보자보다 100% 정도의 가속도를 붙인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최소 마지노선인 그 정도 우리 베이스 포인트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 내는 어떤 습관 내지는 매매 이것들은 제가 시켜드리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수익을 확장시키고 이거는 역량의 차이입니다. 약간의 역량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마음 같아서는 형님들 요거는 지금 흐름이 이렇죠? 이러니까 조금 더 보시면 더 좋겠죠? 설명 다 일일이 다 드리고 싶어요. 종목마다. 하지만 형님들 제가 종목 설명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러기 때문에 다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형님들 이건 조금 안 좋죠? 이렇게 설명드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형님들이 안 좋은 건가? 초보자들 내지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조금 평소보다 좀 덜 좋죠? 라고 설명드리면 거기서 막 때려버릴 수도 있고 막 매도를 해서 우리 괜히 흐름을 좋아질 수 있는 것도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일사천리로 똑같은 매매 전략으로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도 확인 못하고 그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도 제 한마디에 의해서 그 종목을 다 팔아야 되는 종목이 돼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형님들이 뭐랄까 약간 분산되면서 사실은 각자 다른 매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딱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초보자들은 그냥 매도하시고요. 수익 나오면 챙겨버리시고요. 이제 익숙하다. 초보자인데 나는 익숙해. 전 진 것 같다. 좀 제법. 그러면 조금 다른 전략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극대화 전략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극대화 요령은 제가 설명을 이제 수시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 요령들을 또 힘들이 까먹으신 것 같으면 또 설명드리고 할 테니 계속 주입식으로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좀 더 나은 투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가에 오늘 또 이런 질문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가에 물론 종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매수 사인을 예를 들어서 오션 브릿지 어저께 편입했을 때 매수 사자 했어요. 매수 합시다 했는데 얘는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좀 한 1% 정도 올려쳤죠.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살짝 높여가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있다가
확 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확 깨지는 경우도 있겠죠. 종가에 한 5분 남기고. 그죠? 자, 요즘은 좀 약간 살짝 위로 올려치는 게 좀 많아요. 왜 힘들이 좀 수급이 세져서. 제가 말씀드리면 위로 좀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감내할 거예요. 오케이, 인정. 어쩔 수 없지 뭐 사야지. 근데 이렇게 올려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마시라고. 음? 이렇게 올려치는 거는 그거는 매수가 아닙니다. 추격 매수예요. 그죠? 차라리 다음날 기다리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인콘 아침에 살 게 다 주잖아요. 힘들. 여기선 제가 사라고 얘기 안 해요. 어제 안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는 거야, 아침에. 어제 너무 위로 올리치니까 안 따라갔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오늘 사면 되잖아. 그러겠죠? 뭐 이거는 제가 뭐 백날 얘기합니다. 오늘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안 샀다. 잘 안 샀어요. 오늘 살 기회 주잖아. 오늘 오히려 좀 눌릴 때 이용해서 편안하게 비중 15%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제시한 가격에 무조건 여기에 절대적인 가격이니까 여기다 걸어놔야 돼. 사실은 이거 좋은 전략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만 사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사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저께 종가에 안 사고 아침에 눌릴 때 여기서 비중 15% 사면 되잖아. 여기 사면 여기 사면 비중 여기서 15% 맞춰지는 건데 아 대략 한 요 정도의 15% 단가 맞추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전략 가져가는 거는 좋지가 않다고 했어요. 좀 뭐 눌릴 때 이용해서 매매하는데 이렇게 들였다 하면 여기에 호가창에 이만큼 매수 걸려 있고 여기만 이렇게 매수 걸려 있고 이렇게 매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의 주가가 빠지는데 호가가 제가 제시한 특정 호가에만 매수가 이렇게 잔뜩 걸려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초보자들은 좋아 이렇게 해.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전후도 있고 그잖아요, 님들. 좀 제가 3분할이라고 했으면 한 5분할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요 안에서 그래서 제가 24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에 매수하세요. 이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이라는 게 가격 특정 가격을 지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분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형님들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호가를 찍어드리는 거예요. 단가를 다 그냥 가격을 찍어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좀 분산을 하세요. 어떻게 똑같은 가격에서 매매하겠어? 그 가격이 아니면 안 돼. 절대적인 신의 가격이야? 아니라고. 저는 그냥 이 종목이 중요한 거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대략 제 가이드라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제시한 가격에 사는 게 맞는데 진짜 완전 초보자가 아니면 제 얘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후로 사고 하면 다 우리가 오히려 매수라지 매도가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가에 올려쳐버리면 매매하지 마시라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물어본 질문은 사실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해인들 다 아십니다. 올려치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이제 아실 거고 오히려 차익해야 된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오늘 밑으로 급락하는 경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급락할 때 사야 됩니까? 아니면은 종가에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종가 변동성이 간혹 뭐 자주 그렇진 않겠지만 간혹 제가 사인드린 종목이 종가에 싹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종가에 어떤 걸 예측하고 사냐면 종가에 조금 더 관리가 들어오지 않겠냐? 라고 하는 종목을 종가에 오후장에 사겠죠. 종가에 사는 거 아니고 또 3시부터 뭐 3시 뭐 15분, 20분 사이에 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3시 제가 1분에 사인을 드렸어요. 그러면 2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급락할 수도 있고 좀 더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미리 좀 사고 뭐 예를 들어서 3시에 들었으면 3분할 하면 되는 거예요. 3번에 나눠 사면 됩니다. 한 번 흐름 보면서 좀 올라갈 것 같으면 조금 더 한 번. 그 다음에 최후의 보루로 좀 남겨놓고 있다가 진짜 뭐 흐름이 막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시간을 제가 3시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3시 뭐 한 10분 사이에 뭐 갈 것 같아 빨리 더 한 번 더 사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나서 봐서 그죠? 이제 진짜 가는 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추천할 때 그냥 바로 무조건 지금 타이밍이다 이거 아니에요, 힘들.
근데 물론 지금 타이밍에 한번 사주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퉁퉁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3시 10분이 넘어서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3시 10분이 넘으면 시간대가 3시보단 짧아요. 그죠? 3시 10분 사이면 10분 내에 두 번 종가 매수 하라는 거예요. 내지는 3시 12분에 13분에 사인을 드리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럼 끝까지 확인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3시 12분이면은 이제 8분 안에 이 종목을 사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션 브릿지다. 8분 안에 사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때 제가 문자 보내드리니까 일단 사라고 그랬잖아. 그죠? 한 번 정도 살 수가 있는 이건 몇 분이에요? 이건 제가 3시 15분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15분에 보냈으면 더 축박합니다. 그죠? 더 축박해. 사야 돼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15분, 17분에 따라가면 되죠. 15분에 한 번 사고 17분, 18분에 한 번 사고. 그죠? 그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사면 돼요. 아까 3시 추천드린 한 3번 정도 나눠 사면 되는 거고 제가 15분에 추천드리는 것 같으면 한 2번에 나눠 사면 돼요. 그럼 단가 이렇게 맞춰지겠죠. 전으로. 그 이 종가에는 따라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종가라고 하는 거는 거의 59분 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급락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했을 때 당연히 급락하면 사야죠. 급락하면 이거는 급락 안 했잖아. 얘를 급락을 하면 어떻게 돼? 한 4%가 빠졌다, 3%가 빠졌다. 사야죠. 바로. 왜? 내가 얘를 여기 샀는데 한 15분에 샀는데 한 3분 남기고 갑자기 확 급락을 했어. 그러면 이거보다 종가가 쌀지 비쌀지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이게 너무 비싸게 샀잖아요. 앞에서 산 게. 한 2분 남기고 주가가 4% 빠졌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거예요. 싸게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종가에 살까 아니면은 뭐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살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 등락폭만 보세요. 순간 급락이 나와서 그러면 일단 볼 거 없어. 사야 돼. 내일 더 사면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그 질문하신 분이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S마크 때문에.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확 빠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사야지. 몇 분 남았다고 이거 몇 분이 남았다고 종가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종가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끝났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 좀 더 사면 되지. 까짓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빠지면은 그만큼 싸게 사는 건데 우리가 첫 매수가 비쌌잖아요. 그럼 단가를 일단 낮춰야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설프게 이렇게 빠진다. 여기 어설프게 이게 뭐 급락한 게 아니고 어설프게 빠진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대가 중요해요. 시간대가 12분이다.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잖아. 그죠? 확 빠진 게 아니라 한 2%, 한 1% 정도가 눌리고 있어. 어설퍼. 조금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뭐 이제 시간대가 이제, 11분에 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11분에 추천이 나와서 일단 1차 매수 했는데, 반절 정도만 매수했는데, 주가가 한 1% 정도 이렇게 밀려요. 응? 예를 들어서, 밀린다. 조금 볼 필요가 있죠. 왜? 시간이 아직 8분이 남았잖아요. 님들. 그죠? 8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주가가 여기 살려나와. 16분, 17분인데 이렇게 살려나와. 17분 정도 됐다. 나머지 사야지 뭐 어쩌게 기다려 이걸. 근데 예를 들어 샀는데 주가가 조금 한 1, 2% 밀리다가 좀 반등하는 것 같더니 한 15분 정도에 확 빠진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커니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사면 되는 거지. 그죠? 어차피 우리가 오늘 사는 거 종가매수 하는 거 오후장 매매하는 게 1차 베팅인데 이제는 뭐 이 정도의 매매 정도는 우리 힘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뭐 이제 변수는 딱 이거 하나예요. 샀는데 바로 사자마자 이렇게 바로 사자마자 급등해 버린다. 이런 케이스만 사실은 매매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뭐 만약에 발생하면 얘를 제가 추천하자마자 급등했다 그러면 저 그 매수 취소하잖아요. 힘들. 매수 안 된 걸로 칠 테니까 매수하신 분들 그냥 팔아버리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케이스, 흔한 케이스는 아니면 이런 케이스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건 또 얘기가 다릅니다. 매수기를 제가 12분에 드렸는데
좀 매수기가 이렇게 있어. 16분 정도에 갑자기 확 올려칩니다. 16분 정도에. 그러면 형님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미 이 정도에서 따라갔어야 되는 거야. 응? 그죠? 왜냐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형님들은. 여유롭게 무슨 뭐 잠깐 옆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 농담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제가 어차피 우리 매매하는 거 요령 오후장하고 오전장만 딱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형님들 이거 다 익숙해지잖아요.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죠. 4월달, 5월달. 일단 5월달까지는 이걸 매매 유지할 거예요. 이런 매매를. 만약에 이제 형님들이 지금 굉장히 다들 잘하고 계세요. 저 만족합니다. 이 정도 형님 따라오시면은 저희 금방 돈 벌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5월달까지 형님들이 익숙해졌다. 라고 하면 제가 6월달부터는 장중 매매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 계획입니다. 장중 매매를 드리면 이제는 종목이 더 분산이 되면서 매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장중 매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형님들이. 이 분할 매수하는 거 이런 요령들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장중 매매까지 들어가 버리면 형님들 굉장히 더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건 선수거든요. 그죠? 장초, 장종가 이 두 개 제일 쉬운 매매인데 이거 지금 형님들 익숙해지면 장중 매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형님들 진짜 선수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프로입니다. 프로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 매매까지 가기 전에 이런 매매들로 실수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사놨어. 흐름하다가, 이게 움직일 것 같아. 움직일 것 같은 거 아직도 못 느끼세요?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그죠? 좀 따라가라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좀 따라가셔야지. 그렇게 매매, 예를 들어 따라갔는데, 마치 페이크로 가다가 이게 빠졌어. 아예 어쩔 수 없죠, 뭐. 내일 좀 눌리면 더 사면 되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모든 종목이 똑같은 비중에 똑같은 강도로 매매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수들은 어떻게 매매할까요? 모든 종목을 똑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왜 형님들 똑같이 하라고 할까요? 형님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구별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심플해요. 왜 똑같이 가라고 하는 거냐면 어떤 분들은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원칙을 제가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종가 안에 다 청산해라. 배팅은 1차, 2차, 3차, 4차 동일하게 가라.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똑같은 비중으로 매매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형님들이 원칙이 없게 매매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떨 때는 1,000만 원 샀다가 어떨 때는 100만 원 샀다가 어떨 때는 50만 원 샀다가 어떨 때는 뭐 그냥 몇천만 원 때려 박았다가 대략 원칙이 없이 매매하다 보니까 어디서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도 계좌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그게 뭐냐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다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선수 프로가 그렇게 매매할까요? 아니죠. 2배, 3배 세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배, 3배 세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좀 약하게 매매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제가 분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제가 지금 한 얘기 그냥 흘려 들으시고 돈 많으신 분들이 있죠. 왜 돈 많으신 분들이 대원미디어 나는 한 종목에 한 번 베팅에 한 3천만 원 베팅한다. 내지 5천만 원 베팅한다. 분명 우리 회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300만 원씩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종목 매매 한 번 베팅할 때 한 번 베팅할 때 100만 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5천만 원 사시는 분들 100만 원 사는 사람 50명입니다. 50명 합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저는 사실 다수를 위한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요령을 이제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령은 뭐냐면 거래 대금을 보세요. 당일 거래 대금을 그냥 한 눈썰미로 그냥 바로 보세요. 응? 오늘 거래 대금 얼마야? 봐서 내일 거래 대금 100억이 넘었다. 내일 거래 대금 200억 넘었다. 질러. 그런 건 질러요. 5천만 원씩 질러. 괜찮아. 거래 대금이 뭐 40억이다. 30억이다. 그분들은 좀 빠지세요, 그거.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만 사. 한 1,000만 원만 사요. 한번 베팅할 때. 너무 세게 질르지 말라고. 왜? 다 같이 죽는 거야, 그거는. 응? 밑으로 후려버리지도 말고. 후려도 티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돈 자산 크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크신 분들은 매매에 세게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뭐냐면, 얘는 오늘 크라운 혜태제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회원들이 여기서 1억을 사든 2억을 사든 3억을 사든 간에 별 티도 안 나요. 호가에 별로 티도 안 나. 자, 이런 종목들 사신 한 5개 반씩, 6개 반씩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티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세상에 많으면, 시장이 좋으면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분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드릴 텐데, 시장이 그렇게 지금 시장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매하기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매매하기 좋은 시장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그래 만들어지면 종목이 빈도가 많아질 거예요. 테마장이라든지 이런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쉬워요. 종목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여유롭게 드리니까 자산 크신 분들도 좀 여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고, 크게 한번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오고, 약간 비중 차이를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자산이 있는 분들은 염두해서 매매하세요. 좀 종목이 좀 센 종목이다. 거래도 많고, 내지는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한 종목들 세게 들어가도 돼요. 급등주라 하더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힘들 안전하게 매매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초보자들, 중급자들 다 해당되는 사항이 맞습니다만, 아직 원칙이 없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원칙이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라는 건. 그러다가 원칙을 한번 어기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갖고 매매하시고,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매매하시고, 제가 지금 가이드라인 안에서 매매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선수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주식하면서 누구한테 꿀리지 않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봅시다. 자, 고생하셨어요. 오늘 말을 좀 많이 해서 힘이 빠지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또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또 물어보세요. 제가 또 해드릴게요. 계속 설명을 드릴게. 알겠죠? 이것도 봐봐. 오늘 딱 보면은 오늘 저항 어디서 걸립니까? 그거 놓으라 그랬잖아. 아침에. 어디서 저항 걸려? 저항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저항 걸리고, 아침에 어디서 지지받아요? 전일 종가에서 지지받잖아요. 종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디서 저항 맞아요? 전일 종가 저항이잖아. 그죠? 그죠? 종가 저항. 저항 자리가 어딘지만 알고 있으면 형들이 매매하는 거 쉽죠. 그 자리에서 한번 툭툭 끊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잘 몰라. 나는 초보자야. 그냥 저항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어. 그냥 매도하는, 저희가 매도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 매도가 그냥 팔아버려. 극대하고 나발이고 원칙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극대하라고 있습니까? 3%만 먹어도 배 터집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